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맡고 있는 함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수익을 말하다 12월 23일자 강의를 시작할 건데, 자, 이번에 계속 저희가 변동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주기 변동성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런 지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이동평균선 지표 있죠. 이동평균선 지표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가격 변동성과 주기 변동성, 그런 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평선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에 많이 보셨던 지표일 겁니다. 근데 이평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동평균선 지표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평선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지표 있죠. 그걸 같이 저희가 융합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평선은 깔끔하게 두 개나 세 개만 쓰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자, 이동평균선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5일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0일선, 120일선, 그 다음에 240일선, 이렇게 좀 5개 정도 이렇게 좀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지표를 쓸 때 보통은 지금처럼 한 2개나 3개 정도만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일단 쓰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선 저희가 장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장기 이동평균선은 롱텀, 좀 긴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일선을 예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100일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0일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 5일선, 21선, 60일선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50일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100일선이라든지 200일선은 해외 선물이나 FX, 그 다음에 코인을 거래하는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51선, 100일선, 200일선 이 세 개를 좀 중점으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51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51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5분 봉을 보든 10분 봉을 보든 1시간 봉을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봉 기준으로 해서 현재 캔들부터 과거 50개까지 현재 캔들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치를 나타낸 게 51선입니다. 그 다음에 100일선은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일선도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러면 51선이 훨씬 더 데이터 값이 작겠죠. 그 다음에 100일선이 그 위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200일선 같은 경우는 그 2배가 되는 그 데이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51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게 100일선, 그 다음에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게 200일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은 깔끔하게 한 2개나 3개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입맛에 맞게끔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시냐면 보통은 50일선이랑 100일선 이렇게 2개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50일선이랑 200일선 이렇게 2개 쓰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100일선이랑 200일선 이렇게 2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3개를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3개를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쓰셔야 되는지 그 용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정과 발산의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시세의 그 움직임은 여러분들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추세가 일정 부분 상승으로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산이겠죠, 발산이고,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시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기를 모으는 구간이 있습니다. 힘을 모으는 구간. 그 구간이 바로 조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정 구간.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시장에 상승 물량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이탈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발산, 조정, 발산 이렇게 계속 3박자를 이뤄가면서 추세가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세의 움직임은 기본 틀은 뭐냐면 바로 조정과 발산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요.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 후에 강하게 상승으로 발산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시세가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약간 기간 조정이라는 게 거칩니다. 기간 조정.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만약에 한 5일 동안 올라갔다면 기간 조정은 뭐 일주일 이상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주일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특정 수렴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본 패턴을 지금 이게 조정과 발산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이평선으로 저희가 풀어야 되는데 이평선으로 어떻게 풀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평선의 정배열입니다. 이평선의 정배열인데 자, 정배열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배열 상태가 이제 우상향하는 정배열이다.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면 이게 바로 이제 이평선의 정배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이평선,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그죠?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시세는 상승 추세를 의미한다.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단기 이평선은 보통 이제 50일선을 많이 본다 그랬죠.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일선을 많이 본다고 했고,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은 이제 200일선을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모든 추세가 다 상승으로 잡혔을 때 그때 추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자, 시세가 배열을 바꾼 뒤, 그러니까 배열을 바꾼다는 얘기는 과거에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배열을 바꾼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배열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죠. 자, 그래서 조정 후 발산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간단하게 지금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단기 이평선이 먼저 움직입니다. 가장 빠르게. 자, 이렇게 시세가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 그죠? 떨어지고 있으면 당연히 단기 이평선은 여기 밑에 있겠죠. 단기 이평선. 이게 단기. 이게 50일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중기 이평선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100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장기 이평선, 이게 바로 200일선인데 200일선은 바로 이제 위에 있을 겁니다. 장기 이평선. 자, 그러면 시세가 배열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캔들 차트 있죠. 요게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야지 이 올라간 데이터 값을 얘가 인식을 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세가 올라가면서 단기 이평선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기는 그 나중에 올라가고 최장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요게 50일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100일선, 그 다음에 200일선. 그래서 시세는 요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진입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자, 단기 이평선이 아까 제가 몇 일선 쓴다 그랬죠? 50일선 쓴다고 기억하셨죠? 그죠? 50일선. 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1차적으로 크로스한다. 장기 이평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100일선입니다. 100일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먼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시세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100일선, 그 다음에 50일선이잖아요. 그럼 시세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당연히 50일선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100일선은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평선을 돌파했다고 바로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굉장히 강한 시세가 발현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올리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눌렀다가 올라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날아가는 걸 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날아가는 걸 잡았다. 근데 그대로 올라가면 수익이겠지만, 그죠? 갑자기 급락이 나가지고 한번 크게 눌림을 주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시장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이럴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눌림목. 그래서 이 눌림목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강하게 추세가 변곡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눌러줍니다. 시세가 살짝 눌러줘요. 눌러주는 구간이 바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발산이 되면은 요때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붙으면 저희가 진입을 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단기 이평선. 그 단기 이평선이 먼저 올라타기 전에는 반드시 시세가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모두 상승으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돌파가 나온 다음에는 단기 이평선이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은 더 천천히 올라갈 거고요. 그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배열이 바뀐다고 한다면 시세가 그냥 그 이평선 위에 있을 때 잡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잡으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줄 때 그때 눌림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조정 받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조정과 발산 예시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 여기 주황 색깔 있죠? 주황 색깔이 가장 단기 이평선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51선입니다. 51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초록 색깔 있죠? 초록색이 100일선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천천히 움직이는 거, 요게 바로 이제 200일선입니다. 그러면 시세가 이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추세가 무슨 추세다? 여러분들 무슨 추세예요? 떨어지니까 하락 추세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 하락 추세. 자, 근데 여러분들 하락 추세일 때 시세가 계속 떨어질 때 여러분들 매수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위험하자. 그죠?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1차적으로 뭐가 나온다? 시세가 이평선의 상승으로 뭐가 나와요?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돌파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세는 올라가면서 당연히 단기 이평선이 먼저 따라 붙겠죠. 단기 이평선이 51선이 먼저 이렇게 위로 따라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일선으로 따라 붙고 그 다음에 200일선으로 따라 붙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평선에서 지지를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자리에 저희는 뭐 한다?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서 일정 부분 수익을 먹고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요? 시세가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조정. 이평선 근처로 다시 뭐가 나온다?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 이거는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차 파동 이후에 살짝 조정을 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뭐가 나온다? 추가적인 뭐가 나온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기존의 저항선을 강력하게 이탈이 나오면서 뭐가 나왔다? 단기 추세선 돌파했고 배열 변환 후 장기 이평선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조정,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발산이다. 그 여러분들은 항상 매매를 할 때 마음만 급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거를 막 잡으려고 그래요. 물론 날아가서 수익을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 날아갈 때 이럴 때 들어가면 여러분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쬐끔 먹고 나오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잡았다가 쬐끔 먹고 손실 나가고, 그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평가,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평가로 있을 땐 당연히 역배열로 추세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상승으로 이탈이 나올 때 그때 바로 잡는 것도 여러분들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그래서 살짝 눌렀다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늦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조정과 발산의 예시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정과 발산의 이해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모든 배열이 처음에는 정배열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과거에는 뭐였다가, 무슨 배열이었다가, 과거에는
역배열이었다가 그죠?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장기 이평선을 이제 안착을 하는 겁니다. 시세가 장기 이평선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추세선을 강력하게 상승 돌파하게 되면 진입 조건이 성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세가 역배열일 때 시세가 떨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으로 돌파가 나오겠죠. 그럼 돌파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평선이 계속 역배열이면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조건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시세가 이렇게 역배열이었다가 그죠? 시세가 역배열이었다가 뚫어요. 뚫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 이평선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 최장기 이평선도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세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 지지받을 때 그때 저희는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단기 추세선은 이런 식으로 단기 추세선 저항선을 이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평선의 역배열. 자, 정배열도 마찬가지지만 역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희는 선물 거래하기 때문에 역배열, 정배열 둘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단기 이평선,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모두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를 시세는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시세가 배열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항상. 배열을 먼저 체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 후 발산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세가 그러면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뀐 거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뀐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세가 신나게 올라가다가 처음에 뭘 뚫어야 돼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하락 추세선. 그래서 아래쪽으로 돌파가 나오면 그죠? 단기 이평선이 어떻게 될까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도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고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뭐가 나올 때 아까 설명드린 게 뭐였죠? 아까 설명드린 게 눌림목이라고 그랬죠? 눌림목.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시세가 뭘 줘요? 리트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조정을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존의 하단 추세선을 모하면서 하단 추세선을 강력하게 이탈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하락 추세가 바뀐다. 하락 추세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세가 배열을 바꾼 뒤 조정 후 발산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일단 시세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거는 시세가 정배열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기존의 단기 이평선이든 중기 이평선이든 먼저 뚫고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배열이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붙었다가 다시 단기 조정을 주고 여기서 추가적인 발산이 나오면서 시세가 이렇게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평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평선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이평선은 많은 사람들이 쓰긴 쓰는데 이평선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매매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변동성을 가지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도 진입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진입 원칙과 똑같아요. 처음에 단기 이동 평균선 있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1차적으로 크로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51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00일선이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근데 처음에 시세가 51선, 100일선, 51선, 100일선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가 먼저 뭐 해야 된다? 51선과 100일선을 먼저 뚫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뚫고 내려와야 돼요. 뚫고 내려오면 그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합을 하면서 51선과 100일선이 천천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무슨 배열이었다가 정배열이었다가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역배열로 배열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정배열이었다가 이제 역배열로 바뀐 거다. 그러면 뚫고 내려오면서 항상 배열을 바꾼 다음에 뭐 한다? 단기 이평선 위에 올라붙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묘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매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면 다행입니다.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러분들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 가격에 머물러야 됩니다. 일정 부분.
그 짧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다가 기존에 뭘 뚫으면 하단 지지선을 하락으로 돌파가 나오면 그때 이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주식 종목부터 먼저 좀 순차적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오늘 좀 상한가 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종목 그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 지금 보시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 이게 5분봉인데 그 이평선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과거에 자 지금 보시면 시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가 된다? 역배열이 되는 겁니다. 역배열. 그죠? 이 단기 이평선, 이게 주황색이 51선, 그 다음에 파란색이 101선, 그 다음에 그 노란색이 201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그러다가 시세가 뭐예요? 기존에 51선, 101선, 201선은 다 뭐했다? 상승으로 뭐가 나왔다?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는요. 원래는 이탈 나온 다음에 모든 배열이 다 바뀌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바로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주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평선을 배울 때는 이 이평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변동성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평선을 가지고 일단 보였는데 처음에 자, 요게 요게 역배열이죠. 역배열.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이 이탈이 나왔고 모든 구간이 다 바뀐 구간이 여기예요. 그러면 요 자리부터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력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자, 오늘만 여러분들 상한가를 쳤습니다. 29.8% 정도 상한가 쳤는데 자, 요거를 자, 어떻게 저희가 변동성을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표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요게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입니다. 주기 변동성은 바로 거래량이죠. 요게 시장의 거래량.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게 가격 변동성, 추세. 그 다음에 요게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평선이 모든 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고 요때부터 여러분들 보기 시작한다. 뭐냐면 요때부터 보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뭐 내일 더 올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 만약에 내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세력들이 주워 담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죠? 세력들이 주워 담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지표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주기 변동성 지표 있죠. 이거 주기 변동성 지표가 활성화되면서 이 하락 매물을 계속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하락 매물을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가격 변동성이 지금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를 했습니다.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를 했어요. 그러면 추세가 일정 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때가 무슨 구간이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그죠? 추세가 하락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하락으로 잡혔다. 근데 이 LG전자라는 주식이 그죠? 뭐 굉장히 안 좋은 주식도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우량주인데 그죠? 갑자기 뭔가 이슈가 터진 것도 아닌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물량을 조금 싸게 받아내려고 물량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지표가 이렇게 활성화를 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거래량, 누적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거래량 일정 부분 들어오고 나서 가격 변동성으로 지금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를 했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락 방향 활성화를 했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그죠?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변화율 지표 있죠? 여기서부터 변화율 지표. 이 모든 게 다 만족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래량도 들어왔고, 그죠?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추세의 강도도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들어왔는데, 자, 모든 조건이 처음에는 하락 방향으로 들어왔다가 하락하는 힘이 약해지는 게 여기 딱 보인단 말이에요. 아, 하락하는 힘이 약해졌다. 근데 약해진 기점이 오늘 아침입니다. 이 점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거래량, 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뭐가 나온다? 하락하는 힘이 약해진 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뭐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 물량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자리나 요 자리에서 그냥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기 변동성 지표, 그다음에 이 가격 변동성 지표, 이 변화율,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는 이 구간만 여러분들 주식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도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지금 이평선 매매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좀 보여드릴 건데 오늘 또 상한가 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어떤 종목이 또 있었냐면 세방전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상한가를 쳤는데 이것도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시장에 거래량이 없으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죠? 시장에 그 주목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도 지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죠? 활성화를 했다가 근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동성이 지금 하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 없는데 추세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물량을 조금씩 세력들이 털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싼값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리기 전에는. 그죠? 시세를 올리기 전에 싼값으로 매물을 많이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을 때 조금씩 매물을 털어내는 거예요. 티가 안 나게. 그죠? 개미들이 보기에 티가 안 나게 조금씩 털어내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어제, 그죠? 어제 이 장 개장 전에, 그러니까 장 어제 폐막 전에, 자,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는데 가격 변동성이 하락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장이 시작하기 전에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에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이제 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호가를 그냥 뚫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호가를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자 여기다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주식을 매입을 하는지 흔적들이 다 있어요. 뭘로 확인을 한다? 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통해 확인을 한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정배열이란 말이에요. 정배열. 그러다가 이게 살짝 역배열로 바뀌었다가 다시 정배열로 바뀐다. 그러면 이 시세가 이 자리 있죠. 과거에 호가가 갭이 발생한 구간이 있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어요. 뭐 하기 전에 어제 시장이 끝나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근데 과거에 물량을 조금 하락 방향으로 털어냈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래량 지표, 그 다음에 이 가격 변동성이라는 지표가 하락 방향으로 활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변화율까지. 그럼 이게 추세가 하락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갭이 생기면서 뭐가 형성됐다? 호가가 형성이 확 상승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쌓여있던 이 매물대를 그냥 새롭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뚫어버린 겁니다. 상승으로. 그럼 이것은 정배열, 역배열도 중요하지만 그죠? 정배열로 바뀌었을 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매매하기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과거에 매물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거래량이 없을 때 가격을 조금 털어낸 그런 흔적들을 보시면서 저희는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도 이평선이지만요. 자, 이평선은 이평선이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서 어떤 지표를 같이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저희는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종목들이 또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자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항상 여러분들 이런 상한가 치는 종목들의 특징이 항상 있습니다. 빼다 박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얘네들이 물량을 좀 털어내요. 올리기 전에. 항상 물량을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내보내기 전에 물량을 털어내요. 왜냐? 싼값에 많은 개미들을 이제 여기서 물량을 태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특징이 주기 변동성이 먼저 활성화됩니다.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이 가격 변동성까지 같이 활성화되면서 추세를 하락 방향으로 살짝 눌러줘요. 항상 특징이 그렇습니다. 맨날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골파기라도 하는데 눌러주죠. 그 다음에 이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살짝 나아졌다가 어떻게 된다? 거래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거래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죠?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서 이 떨어뜨렸던 물량을 그대로 저항선을 뚫어버립니다. 상승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량은 빠지지 않아요. 한 번도. 거래량은 빠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처음에는 하락 물량으로 털어냈다가 그죠? 하락 물량으로 처음에 털어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얘네들 떨구지 않고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패턴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저항선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나 뭐 여러 종목들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노란톡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서울경제TV 그 수익을 말하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함지한 전문가 따로 채팅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물 종목을 지금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주식 종목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오늘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처음에 항상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볼게요. 일단 이것도 KB 오토시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는데 자, 일단은 시세가 뭐 할 때? 역배열일 때 주기 변동성이 먼저 활성화됩니다. 그죠? 일단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떨어지는 힘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됐다가 그죠? 다시 한번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거래량이 확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과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과 그 다음에 이 시장의 강도, 추세의 강도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 종목들이 그죠? 이 모든 세 지표가 같이 동시에 상승으로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 윗종목 보겠습니다. 인포뱅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처음에는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게 지금 이제 나오네요. 자, 처음에는 시세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상승으로 먼저 1차가 나옵니다. 파동이 1차 파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목이 다 정배열로 바뀔 때, 그죠?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뭐가 나온다? 충분한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 두 개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저항선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탈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인포뱅크가 오늘만 해도 한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좀 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배열 위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변동성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변동성을 같이 한번 저희가 활용을 해보면 자,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변동성.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요거. 자,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과거에 떨어졌을 때 그때 거래량이 일정 부분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항상 물량을 털고 나오기 때문에. 그죠? 털고 나와요. 그러다가 일정 부분 떨굽니다. 떨구다가 떨어지는 힘이 약해집니다. 떨어지는 힘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기존에 뭘 뚫으면서 기존에 과거의 저항선을 뚫으면서
저항선이 곧 뭐다?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저항선이 곧 매물대가 된다. 그래서 매물대를 강하게 상승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추세가 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과 이 변화율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만족이 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기 변동성은 계속 지금 활성화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가격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계속 활성화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화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활성화를 했다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데 지금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항상 패턴은 똑같습니다. 주식이 여러분들 크게 올라가기 전에는 거의 10종목 중 8종목 이상이 처음에 먼저 일정 부분 시세를 털어냅니다. 그죠? 물량을 살짝 털어내요. 왜냐면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싼 가격으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털어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죠? 떨어지는 힘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저점에서 많은 세력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집을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매집한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뭘 뚫어야 된다? 과거에 매물대를 강력하게 뚫어줘야지 그죠? 시세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한가 치는 주식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종목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물 종목에서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계속 이제 주식 종목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선물만 여러분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다음에 외환거래, FX라든가 다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고 이평선과 여러분들 변동성은 정말 찰떡처럼 굉장히 좀 궁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항상 패턴은 똑같다. 처음에 역배열로 시작합니다. 역배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들어오면서 항상 뭘 여러분들 떨군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뭐예요? 주식을 팔아요. 올리기 전에 팔아요, 항상. 항상 똑같습니다, 패턴이. 올리기 전에 항상 판다. 그죠? 올리기 전에 팔아요. 하락반을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여기서 막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죠? 이 구간이 바로 무슨 구간이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집이 일어나고 나서 과거에 저항선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추세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한가 치는 주식이라든가 뭐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선물 종목도 마찬가지고 다 이평선과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드디어 저희가 이제 선물 종목을 하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오늘 골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골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세가 자, 과거에 무슨 구간이에요, 이게? 과거에 정배열이죠? 그러면 이 짧은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인데 올라가다가 먼저 시세가 어떻게 돼요? 기존에 이평선은 어떻게 돼요? 돌파, 그죠? 이평선을 하단으로 돌파가 나오게 됩니다. 하단 돌파.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 이평선이 어떻게 된다? 올라붙는다, 이렇게. 근데 이탈하고 나서 이평선 근처까지 뭘 줘요, 얘네가 항상? 뭘 준다? 되돌림이라고 하는 거를 줍니다. 되돌림. 되돌림을 주면서 살짝 눌렀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시세가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평선. 자, 이평선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단기 이평선이 먼저 장기 이평선, 그다음에 최장기 이평선을 뚫고 그다음에 시세가 단기 이평선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타면 본격적으로 발산이 일어날 때 그때 추세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이걸 변동성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변동성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게 주기 변동성. 거래량 들어와 있죠? 거래량 들어와 있는데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처음에 살짝 뭐가 나온다?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뭘 들어간다?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죠?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올라가다가 내리 꽂아버리죠? 왜 떨어진다? 이 가격 변동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죠?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떨어질 징조입니다. 떨어질 징조.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다가 시세가 다시 한번 이평선의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죠. 하단 이탈이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준다? 시세는 항상 눌림목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눌림목.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이만큼 내시면 됩니다. 그죠? 선물 매매도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요. 선물 매매도 이 변동성과 그다음에 이평선까지 같이 활용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평선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같이 좀 봐주시면서 매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나스닥 볼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모든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단기 이평선도 그렇고 중기 이평선도 그렇고 장기 이평선도 그렇고 다 지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면 무슨 추세예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 잡고 싶잖아요.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했다. 그러면 추세가 하락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거래량인데, 그죠? 거래량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락 매물이 많이 나온 겁니다. 나오다가 거래량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 하락 매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하락하는 힘이 점점 뭐해지면서 하락하는 힘이 강해졌다가 약해지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매수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수세, 1차 매수세. 근데 1차 매수세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딱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시세가 이제 이평선을 위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역배열이었던 구간에 저항선을 먼저 뚫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단기 이평선이 뭐했다?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에 맞물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배열이 뭐하는 구간? 배열이 변환된 구간. 배열이 변환된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배열이 변환된 구간 위에 시세가 살짝 눌러줍니다. 눌러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확인한다? 저항선을 확인을 해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탈을 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올라가면서 시세가 잘 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 그죠? 근데 급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평선을 모하면 이평선을 하락으로 이탈했을 때 그냥 매도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하락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면, 그죠? 먼저 처음에 뚫고 이 주황 색깔이 단기 이평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중기 이평선, 노란 색깔이 장기 이평선이니까 이게 먼저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은 내려오고 중기 이평선 내려오고 최장기 이평선 내려오면서 시세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항을 받았다가 떨어졌으면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나온 게 아니라 이평선만 살짝 뚫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여러분들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조정 구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기존에 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배열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 자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세가 나오는 겁니다. 매수세.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뭐가 깨졌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이평과 중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그대로 정배열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시세는 먼저 어떤 배열이든지 상관없이 기존의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상승으로 뚫든 하락으로 뚫든 먼저 배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발산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일 보겠습니다. 자, 5일.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자, 과거에 저항선이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떨어졌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처음에 요겁니다. 여기가 지금 뭐다?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죠? 바로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어요. 배열만 정배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모두 뭐한다? 이 구간에서 모두 역배열로 바뀌게 된다. 역배열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 그죠? 기존의 지지선을 강력하게 하락으로 이탈해 나왔을 때 추세가 일단 1차적으로 뭐가 나왔다? 1차 하락이 나온 겁니다. 1차 하락.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온 다음에 뭘 줘요? 항상 뭘 줘요? 조정을 줍니다. 조정. 그러면 여러분들 조정을 준다고 해서 바로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기서 조정을 줄 때는 지지선을 먼저 만듭니다. 지지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을 강력하게 하락으로 재이탈이 나올 때 그때 추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림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하락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죠? 일정 부분 깨면서 이렇게 추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깨면서 추세가 또 나온 겁니다. 또 깨면서 추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뭘 유지하면서? 역배열을 뭐 하면서? 역배열을 유지를 하면서 추세가 기존에 단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혹은 중기,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계속 뭐 하다가 기간 조정과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다가 추세가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뭐가 나왔어요? 상승 추세로 변곡점이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하락 추세가 역배열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졌다가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본격적인 뭐가 나왔다? 시세가 변곡점이 나왔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라가려고 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왜 올라가려고 하냐면 과거에는 여기가 무슨 구간이었기 때문에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추세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시세가 이탈이 나오면서 뭘로 바뀌었다? 정배열로 시세가 정배열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정배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평선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단기 이평선은 51선,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은 100일선,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은 200일선. 이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세 개만 여러분들 보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세 개를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실 때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물이나 이제 여러분들 코인, 그다음에 FX 매매하실 때도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평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던 변동성 지표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증시 대전망입니다. 2021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이 바뀔지, 그죠? 증시 대전망을 그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12월 30일 날 많은 방송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